노란색으로 시작한다. 도시의 가로변엔 샛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고 양진역엔 양지꽃이 노란 모습을 나타낸다. 시냇가엔 동이나물이 노랗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산속에서는 생강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봄이 시작되었다는 첫 신호를 보낸다. 생강나무에는 녹나무과에 드는 많은 식물이 흔히 그러하듯 특유한 냄새가 있다. 생강나무는 방향성 정류를 함유하고 있어 그 잎이나 어린 가지를 잘라 비비면 그 상처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바로 생강 냄새이다. 그래서 이름도 생강나무다. 우리가 양념으로 음식에 넣는 생강은 열대아시아 원산으로 1608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니 어쩌면 오랜 옛날에는 생강보다 생강나무가 우리와 더 가까웠을 듯 싶다. 실제로 생강이 없었던 때에 생강나무의 어린 가지와 잎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향료로 쓰기도 할 만큼 생강나무의 생강 냄새는 두드러진다. 그러면서도 생강처럼 쏘지 않고 산뜻하여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느껴진다. 산속에서 코끝에 와닿는 생강나무의 냄새는 산행의 상쾌함을 더해준다. 생강나무는 크게 자라봐야 3m를 넘지 못하는 관목인데 높게 자라는 다른 교목 사이에서도 추위와 목마름을 이겨내며 잘 자란다. 다른 나무와 풀들은 살기를 꺼리는 참나무 숲이나 소나무 숲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가리는 곳 없이 우리 강산이면 어느 곳에나 사시사철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며 자란다. 산의 초입에서부터 1000m가 넘는 높은 산에서까지 두루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만주에까지 분포한다. 3월이 되면 앙상한 회갈색 가지에 잎보다 먼저 노랗고 둥근 꽃망울을 터뜨린다. 암수 땅그루로서 암꽃과 숫꽃을 각기 따로 피워낸다. 꽃망울에는 금이 있는데 나무에 물이 오르면 그 금을 따라 사실은 꽃잎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꽃잎으로 착각하는 꽃 덮개인 꽃잎이 벌어진다. 이 작은 꽃들은 잎도 없이 마른 가지에 바싹 붙은 채 오산처럼 동그랗게 모여 핀다. 작고 노란 꽃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꽃덮개가 6갈래로 깊이 갈라져 있고 그 속에는 암술 1개와 그 둘레를 둘러싼 수술 9개가 있다. 수술 9개에서 안쪽에 수술 6개는 꿀샘이 없고 바깥쪽 수술 3개의 밑에만 꿀이 고인다. 작은 꽃들은 모여 우산 모양의 꽃차례를 만들고 꽃차례를 달고 있는 노란 꽃자루의 길이가 짧아서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 자루 없이 바로 꽃이 붙어 있는 듯이 보인다. 남들보다 서둘러 봄을 맞이해 봄산을 혼자 독차지하던 생강나무 꽃들이 시들어갈 즈음에 다른 식물의 움직임과 때를 같이 하여 생강나무에서도 새순이 올라온다. 손바닥만한 생강나무 잎의 모양은 그 향기만큼이나 독특하다. 잎의 맥은 크게 셋으로 갈라지고 갈라진 맥을 중심으로 하여 잎의 윗부분이 크고 둥글게 셋으로 갈라진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손가락 2마디쯤 되는 잎자루에는 성긴 털이 보인다. 9월쯤 맺기 시작하는 열매는 1cm를 넘지 못하는데 노랗게 달렸다가 차차 빨갛게 변하고 완전히 크면 검은 빛을 띠어 색 변화가 무척 조화롭다. 생강나무에는 생강나무에서 갈라진 품종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몇 종이 있다. 잎의 뒷면에 유난히 긴 털이 많이 있으면 털생강나무, 잎끝이 셋으로 갈라지지 않고 둥글게 연결되어 있으면 둥근 생강나무, 5개로 갈라지면 고로쇠 생강나무이다. 고로쇠 생강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장산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생강나무는 오래전부터 선조들과 함께 살아왔다. 그 살아온 연륜만큼 우리나라의 각 지역과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었다. 생강나무의 까만 열매로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은 동백기름처럼 부인들이 머리기름으로 쓴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 동백나무가 자라지 않는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생강나무를 산 동백나무라고 부른다. 종자에서 짜내는 머리기름은 향기도 좋고 질도 좋아 양반집 마님들의 차지였다고 한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동박나무라고도 하는데
다음은 동박나무가 나오는 정선 아리랑이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아우라지 지장구 아저씨 배 좀 건네주게. 쌀이꼴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우라지라는 나루터에 노랗게 피어나는 동박나무들을 배경으로 장구가락이 신명나는 지시성을 가진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오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쌀이꼴에는 유난히 많은 동박나무가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에게 쌀이꼴은 어른들에게 머리기름이나 등장기름으로 필요한 그 나무의 열매를 주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가서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가 되었던가 보다. 날씨가 풀려 봄바람이 불면 마을 처녀들의 마음은 들뜨고 음력 2월 말이면 강 건너 노랗게 피어나는 동박나무 꽃을 보고는 열매가 익는 9월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지난 겨울 떨어진 열매가 낙엽에 쌓여 있다면 그 핑계로 님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애틋한 마음이 가락가락 절절하다. 한방에서는 생강나무를 황매옥이라고 한다. 매화처럼 일찍 노란 꽃이 피어서 붙은 이름인 듯하다. 특히 가지는 황매피라고 하여 햇볕에 말린 뒤에 그대로 잘게 썰어 한방에서 사용하는데 좀 신맛이 난다고 한다. 이것은 위를 튼튼히 하는 건의제로 쓰고 복통, 해열에도 효과가 있으며 간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쓴다. 하루에 10g쯤을 물에 넣고 달여 마시거나 상처가 있으면 잘게 빻아 그 부위에 붙이기도 한다. 노란 꽃은 따서 꽃차의 풍미를 즐기기도 한다. 작설차로 일컬어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생강나무의 어린 잎을 말려 만든 차도 작설차라 부른다. 산골의 안악들은 봄에 새순이나 어린 잎을 채취하여 나물로 무치거나 찹쌀가루를 묻혀 튀기기도 했다. 머릿기름 혹은 꽃꽂이의 소재로도 이용된다. 생강나무는 그 생강 냄새 때문에 많은 순환을 당한다. 지은이가 맨 처음 생강나무를 본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에 경기도 수원 근처의 광교산으로 식물 분류학 실습을 나가서이다. 잎모양이 독특하여 학생들이 나무 이름을 묻자 은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잎을 따서 코에 대주셨다. 그러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시에 생강나무 하고 외쳤다. 그렇게 생강나무와 처음 만나고 나면 그 독특한 냄새와 잎 모양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된다. 후각과 시각으로 그 냄새와 잎 모양을 처음 만나 머릿속에 새겨진 생강나무를 지은이는 이른 봄, 아직은 어느 나무도 봄을 맞을 채비를 하지 못한 채로 마른 가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산속에서 다시 만나곤 한다. 파스텔을 칠해놓은 듯 부드럽고 연한 노란색 꽃이 점점이 마른 숲에 퍼져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설렌다. 생강나무와의 또 다른 만남은 가을 단풍 때 이루어진다. 울긋불긋 사냐를 수놓으며 남쪽에서 올라가던 꽃 소식과는 반대로 남쪽에서 내려오는 단풍의 물결은 붉은 단풍 말고도 노랗게 물든 잎새가 섞여 있어 더욱 아름답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고운 노랑으로 물든 잎을 보면 어김없이 생강나무이다. 몇 년 전인가 내설악 백담사에서 수렴동 계곡을 타고 오르며 보던 그 아름다운 단풍의 빛깔, 특히 유난히 곱던 노란 생강나무 잎은 가슴에 더욱 선명히 살아있다. 참 아름다운 노란 단풍이 하나인데 애석하게도 도시에서는 생강나무 단풍의 얼룩이죠. 고운빛 구경이 어렵다. 잎마저 떨어지고 나면 생강나무에는 한동안 동그란 열매만 남는다. 생강나무의 열매는 노란색으로 맺히기 시작하여 붉게 익어가다 완전히 성숙하면 검붉어지므로 한 나무, 한 가지에 여러 색의 열매가 달린 듯이 보이기도 해 산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생강나무는 산을 찾는 우리를 계절 따라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는 친구이다. 이제 누군가가 지은이에게 생강나무의 이름을 물으면 지난날 은사께서 하신 것처럼 작은 가지를 하나 잘라 코에 대어주고 생강나무를 떠올리게 한다. 오로지 그 냄새 때문에 사람의 손에 부러진 생강나무의 잎과 가지의 수요는 또 얼마나 될까?